올해 대학에 입학한 B씨. 아침잠이 많아 절대로 1교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부터 학교로 향하는 일은 없는 여유로운 아침을 꿈꿨던 거죠. 그런데 입학 후 첫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고 어쩔 수 없이 빨리 학교에 가서 시험 모드로 바꿔야 했습니다. 어젯밤에 공부한다고 책상에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빨리 학교 가라는 소리에 놀라서 일어난 것이죠. 시간을 보니 이미 늦었고 지하철역까지는 10분. 정신없이 나가니 공유 킥보드가 보였습니다. 그래 타자. 1분이 아까우니까. 보도 위에서 안전모드 없이 이어폰을 끼고 주행하던 B씨는 자꾸 보도 위를 걷는 보행자가 거슬렸지만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지하철역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킥보드를 타고 마주오는 보행자를 피해가며 주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턱에 걸려 꽉 넘어졌고 아팠지만 지금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툭툭 털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지하철역 앞 내가 타야 하는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얼른 킥보드를 세우고 지하철을 타러 뛰어 내려갔습니다. 네, 시험을 앞둔 친구가 정신없이 학교로 향하는 바쁜 아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으로 향할 때 공유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수단들을 요즘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첫째는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전동 킥보드는 구조상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머리와 얼굴 등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행 방법인데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절대 보도 통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급한 마음에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높여 보도를 통행하는 행위는 보행자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횡단 방법입니다. 도로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속도까지 높여가며 보행자를 피해 주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연히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계시겠죠? 혹시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 횡단도가 있다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전동 킥보드가 갈 수 있는 길과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길, 구분해서 이동하시면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횡단 후 보도 위로 올라가면서 턱에 걸려 덜컥 넘어지는 장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통행할 때 만나는 도로 시설물의 턱이나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앞선 환경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전방 주시가 중요하고요. 정보 수집을 위해 이어폰 사용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역 앞에 던지듯 두고 간 전동 킥보드 주차인데요.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아 보행자들의 통행 방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통행에도 위협을 끼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장, 보도 중앙, 점자 블록 위 등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이므로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되고 꼭 전동 킥보드 주차가 허용된 구역에 주차를 해주셔야 합니다. 새롭게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